자, 오늘 정말 엄청난 일이 터졌습니다. 아, 저 이거 복장 터졌는데요. 이거 보고. 자, 윤석열 정부가 소위 강제징용 대법 선고 이후에 해법이라고 내놨습니다. 그 해법 내용 한번 볼까요? 뭐 딴 거 없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기자회견까지 해서 밝혔는데요. 이거 한마디로 대법 선고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고가 난 게 2018년에 났지요. 네, 18년.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뭐냐면 판결은 뭐냐면 징용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전범 기업이 져야 된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미쓰비시. 여기 뭐 요 얘기 이제 네,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확정 판결. 이게 네. 그 국가 간의 그 배상과 다르다. 개인의 민사상의 배상 책임은 그 기업이 진다. 그거죠? 예. 좀 읽어보죠 뭐. 네.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 지배 및 침략 전쟁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 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다.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국가 간에 어떤 협정을 맺어서 뭔가 끝났다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 말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제 이런 주장이었고요. 일본 정부가 청구권 협상 과정에서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강제 동원 피해에 대한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한 이상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식민 지배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첫 번째. 그다음에 이 강제 동원 피해에 대한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의 협정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그 당시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 네. 이게 사실 되게 핵심이었고 이 결론을 이끌어내기까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저게 전원합의체 판결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을 수호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그냥 대법원 판결을 딱 무시해버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아서 피해자가 피해자에게 해라. 아니, 이걸 보면요. 도대체 뭐지 이 세상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거 바로 앞 페이지에 보면 이게 간단히 요약하면 저렇게 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했다. 기업에 예전에, 대한. 예, 그래서 피고 기업 미쓰비시, 일본제철 등이 위자료 지급 의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위 변제시킨 거예요. 우리 기업들한테. 그리고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아직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곧 일본이 사과할 거다 이러고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진정성 있는 사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과하면 반성하면 미쓰비시 일본 제철 등에게 일본 정부가 위자료 지급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지금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대위 변제가 뭐예요? 대신해서 변제해 주는 거죠. 네, 네. 왜 우리 기업들이 대위 변제합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왜 대위 변제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내가 예를 들면 우리 김진애 의원님한테 빚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결국 채권자가 김진애 의원님이 되는 거고 전 채무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최민희 의원님께서는 또 김진애 의원님의 채권자인 거예요. 그러면은 최민희 의원님이 김진애 의원님한테 돈 내놔라라고 해야 되는데 나 돈 없으니까 노영이한테 받아라. 이제 이런 거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실제 책임을 진 이 주체는 없어져 버리고 이제 이걸 이 사건에 딱 도입을 시켜버리게 되면 우리 피해자 그다음에 국가 그러니까 우리 국가를 일본의 채무자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 우리 이거 기업을 우리 일본에 기업을. 대한 제3자 뇌물 아니야? 근데 저는 제가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힌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박근혜 정부의 사법농단 기억하실 겁니다. 네, 네. 그 사법농단이 바로 이 사안에 대한 바로 네. 그거예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내내 사실 이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거라는 걸 예상을 하면서 그걸 질질 끌게 하고 그다음에 되도록이면은 그런 판결이 안 나오게끔 박근혜 정부한테 정치적 타격이 오지 않게끔 그래서 했던 게 사법농단이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2018년에 드디어 사실 대법원이 이 판결을 낸 거는 사실 굉장히 그때로서는 굉장히 프레시하기도 했지만 획기적이었어요. 획기적이었지만 굉장히 당연한 거지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징용이 아니고 이게 말하자면은 노동권을 걔네들이 무상으로 탈취해 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전범 기업이 지는 게 확실한 거죠. 아니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가 왜
기존의 협정이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때 일본하고 그런 걸 했어도 결과적으로는 이런 판결이 나오기까지 계속해서 투쟁을 멈추지 않았느냐 하면 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불법 저지른 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은 센 나라한테는 약해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한테는 예를 들면 중국 같은 데에다가는 배상도 다 해줬어요. 예전에 사과도 하고. 근데 우리 같은 데에다가는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도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문정부에서 그때 그러지 말아라라고 네, 했는데 네. 박정희가 겨우 받아낸 3억 불, 이승만 대통령은 약 22억 불을 요구를 했었는데 전쟁 배상금으로. 근데 겨우 받아낸 3억 불도 이름이 차관 아니야? 배상분이 아니야. 배상금이고 배상금이 아니로 3억 2억이 국가 2억 불. 축하금이야 이름 자체가.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오늘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예, 오늘 자료를 하나 보니까 네. 우리가 36년이잖아요. 그 36년 동안에 배상 3억 불, 그다음에 차관 2억 불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아세안 국가들은 몇 년밖에 안 됐는데 3 내지 5억 불 받았어요. 맞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가장 필리핀. 굴욕적이고 인색한 우리가 대우를 받은 거더라고요. 근데 그걸 왜 일본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서서 저렇게 더 이상하게 행동하냐고요. 우리가 그 이후에 대법원 판결 이후에 실제 그 전범기업이 회사들로부터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 강구해서 우리가 강제 집행 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하고 다 했어요. 변호사들이 네. 저분들하고 같이. 네, 네. 근데 그것도 다 못하게 막았어요. 대법원에서 저기 그 법무부랑 외교부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단된 상태란 말이에요. 네. 그래놓고서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을 도대체 뭘로 보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면 뇌 속에 저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번 3일 3.1절 3.1절 기념사. 기념사에서 이게 우리가 침략당한 건 우리 책임이다. 그래서 이게 학폭도 피해자가 준비 못해서 당했다 이런 비아냥이 나왔다. 이거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세종시에서 이번에 3.1절 때 일장기 일장기. 달았다고 예, 뻔뻔한 사람들이 유관순이 실존 인물이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이제 그 초장에 그 더 이상 못 나오게 해야 되는 게 그게 스물스물 청소년들에게 퍼져. 스며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전에 8.15 때도 예, 이게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한숨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8.15 경축사에서 핵심이 일본의 침략, 일본의 식민 지배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정치적 지배를 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썼습니다. 정치적 지배가 뭐예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말장난하는데 아주 그냥 도가 터가지고. 네, 그리고 이걸 과거사 문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일 간에. 그러니까 저 표현이 다 일본 뉴라이트 쪽, 우리나라 뉴라이트 쪽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뭐 식민 지배, 위안부 강제징용 이런 표현 하나도 안 썼었죠. 그래서 그때도 문제가 됐습니다. 진짜 이게 요미우리 신문 기자와의 대담인데요. 자, 맨 밑에 거를 제가 읽어볼게요.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요미우리에서 바로 이걸 이제 질문했어요. 대법원 판결에 네,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화를 나누실 생각이신지요? 하고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에서 강제징용은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고 그 판결 채권자들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판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그런 주권 문제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저걸 왜 해야 되는 거야? 게다가 보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어. 배상받는 거죠. 배상은 잘못을 누군가가 했을 때 그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주는 게 배상이고 네. 보상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때 네. 그 금전적 손해를 그냥 대신해서 제3자가 지불해 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거기다 보면 보상이라고 써 보상이라잖아. 있어요.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은. 근데 검사 출신이라서 보상 배상을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 검사들은 좀 민사에 약하기 때문에.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고 나니 지금 언론의 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완승, 한국 완패. 이건 너무 일본 완승, 한국 완패. 근데 우리나라 지금 정부만 이게 뭐 굴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한국은 완패가 아니라 아니 싸웠어야 패를 하지. 싸우지도 않았잖아. 지금 저건 항복이죠. 항복. 굴복한 거지. 굴복. 네, 굴복한 굴복이에요. 거지. 그러지 말고 대통령이 자기 돈으로 줬으면 좋겠어요. 돈도 많으신데.
40억 40억 400억?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어. 그러니까 차라리 대통령이 가진 돈으로 주세요. 그러면 대통령 부부가 가진 그 많은 돈으로. 예, 당연히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의 핵심이 진정한 사과도 없고 전범 기업이 배상금 안 낸다. 피해자들은 배상금이라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보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피해자 측이 기자회견을 했고 그다음에 촛불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촛불 집회에는 저는 그 정치인들 다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정말 분노뿐만 아니라 좀 참담함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슨 네. 그럴 만한 압력을 행사받았거나 꼭 그렇게 우리가 정말 굴욕적인 행동하지 않으면 뭐 누구가 진짜 위협을 당했다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차라리 이해가 가잖아요. 네.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왜 저러는 이해가 안 거예요? 되는 게 예. 그러니까 박정희 경우에는 네. 하여튼 돈을 빨리 받고 싶다. 일본의 체면을 너무 구기지 않으면서 돈을 빨리 받아서 경제 개발을 하고 싶다라고 그래, 그렇게라도, 하는 목적을 그렇게라도. 우리가 그렇게라도 이해를 할 수. 그 당시에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는 야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가 되도록이면 시간을 끌고 싶다. 이것도 이해가 돼. 그나마 그나마. 그런데 지금은 도대체 뭐냐 이거야. 일본도 그렇고 아니 그정 우리가 일본에 지금 굴욕적으로 대해야 될 아무 이유가 없단 말이죠. 지금 일본이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도 한간에서. 아니에요. 그래서 네. 아니 미국에서 그렇게 압력을 받고 있나. 근데 미국에서 압력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나서서 정말 빤스런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미국이 그런 압력을 왜 행사해요 우리한테? 그렇단 말이죠. 미국은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제 네. 저기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한미일, 일본 관계의 중요성을 따진다 하더라도 네. 지금 그런 명분이 없다니까요. 한미일 동맹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 이제 하더라도 미국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압력을 행사할 만한 동력이나 명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나서서 지랄 맞습니다, 발광하냐고.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 지금 대중국 압박 상황이잖아요. 갈등 상황이니까 한미를 강화해서. 그러니까 그거 다 알아들었어요. 예,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지 얘기한 않아요. 북중러 한미일 이 구도는 이게 오래된 구도예요. 몇십 년 된 구도인데 이게 약화됐다 강화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과거사에 대해서만은 이게 반인륜 범죄에는 시효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지 않았는데 이 정부 들어서 미국이 우리 정부가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굴욕적인 해법을 발표하자마자 미국에서는 환영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환영하면 거기에 대한 외교적 반대급부가 있냐? 그건 없어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뒤통수 치고 지금 네. 있는 게 미국 아닙니까? 근데 왜 미국한테 이 난리를 치고 그리고 미국이 그런데 간섭할 만한 권리가나 권한이 뭐가 있어요? 이거 완전 지랄이지 지랄. 오늘 기시다 나 너무 난 이해가 정말 안 돼요 지금. 오늘 기시다 쪽에서 뭐 신문 기사 나온 거 뭐 기시다 쪽에서 한다는 얘기. 사과한다는 건데 아니 사과한다는 이게 얘기도 민주주의가 확실하게 안 아니에요. 했어. 아니, 우리 정부가 네, 우리 예. 정부가 사과한 거로 받아들이고 미친놈들 아니에요? 저기 김대중 김대중 오부치에 오부치 관련된 것도 그걸 인정한다라는 얘기를 뭐 특별히 한다는 얘기가 없었다. 그러려면 그다음에- 과거를実施해야 되잖아. 그다음에 5월달에 G7에 초대한다는 것도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아니, 그 이거 G7 아주 초대받는 게 기시다, 중요해? 이게 미친 뭐 거 하는 아니에요? 짓이야? 지금 모닝 이제- 컨설트. 맞습니다. 저겁니다 지금. 네. 세계 리더 최하위 아니, 22위하고 21위하고 서로 간에 얼마나 못났냐를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저게 아니 G7에 주어가- 초청되는 게 뭐가 중요해? 가가지고도 별 이상한 행동 다 하고 올 텐데. 그리고 우리가 잘하면은 초청을 한다고 하거나 말거나 간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왜 도대체 저런 거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와 진짜 대한민국 국민을 뭘로 보는지를 모르겠어요. 갑자기 제가 제 스스로 나 도구나 피그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는 그렇게 됐어요 이미 제가 대통령 지금.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난 지금 보면 요 진짜 밑에 황당무계해서 친일 정부라고 하는 말이 확실하게 가장 귀에 들어와요. 조공 다른 거 외교죠. 빼놓고는 조공 외교잖아. 왜 조공. 굴욕 외교를 저렇게 해야 되는지, 왜 항복을 해야 되는지 아무도 이해를 이해가 안 못해요. 되는 거야. 여기에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 맞습니다. 실리가 이해가 아니, 안 된다. 게다가 도대체. 일본이 지금 우리한테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야,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니네가 그렇게까지 나온다면 내가 은혜적인 입장에서 봐줄 수도 있어. 이따위 태도를 지금 보이고 그렇단 있어요. 말이야. 근데 이게 무슨 상호간에 무슨 뭐 협력적이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아무 이유도 없이 기어 들어가는 건데 그런 걸 왜 우리 국민한테 강요하냐고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기라 그러면은 가령 대통령이
이게 미국의 강권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힘들다. 그다음에 한미일 동맹에 관련된 게 지금 이른바 복합 이 동아시아의 복합 위기 상황에서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좀 설득을 하면서 여하튼 좀 풀어 나가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정도의 우리가 설득 작업을 한 번이라도 받아봤냐 이거야. 아니 설득할 논리가 없기 때문에 설득을 못한 거죠.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 국민한테 왜 저런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근데 설명을 하라고 설명을. 근데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 부분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천공의 뭐 강의 내용이 나오고 천공 강의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천공은 저는 친일을 봤어요. 하면 만사 일본하고 형통이다. 성공 일본한테 우리가 고마워야 되고 네. 친일하면 만사 형통이다. 그리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본한테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선조들한테 그냥 들은 것뿐이지 네가 직접 당해보지도 않아놓고 왜 그딴 말하냐. 천공이 그렇게 말하다니까요. 그럼요. 그래서 천공이 소환된 거예요. 미친놈이 근데. 아니 진짜. 그래서 저도 들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고 그래요.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본하고 손잡아요. 우리가 막 엄청 번영한다는 말같지 않은 식의. 소리하고